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기획연구부장을 맡고 있는 박경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학교 소개를 한 게 나름 그래도 몇 번 됐는데 오늘 이렇게 막 여러분들 앞에 또 서니까 또 살짝 떨립니다. 제가 2003년부터 저희 학교에서 근무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앞에서 얘기하는 게 그래도 굉장히 좀 긴장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떤 마음으로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섰냐면요. 왜 그 좋은 거 있으면 막 이렇게 자랑하고 싶잖아요. 사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들께 저희 학교에 대한 자랑질을 좀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넘겨가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시간 동안엔 어쨌든 그냥 전 정말 최대한 편안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좋은 구경하러 왔다라고 하는 편한 마음으로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제가 제 얘기 하나만 좀 드리고 싶은데 저희 아이가 첫째가 지금 고2예요. 이렇게 놀라실 줄 알았는데 어머 동안이세요? 안 그러시네. 네. 고2고요. 네. 뭐 이렇게 둘째 중2고 뭐 이렇긴 한데 지금 고2 저희 딸내미인데요. 사실 IT 쪽은 너무 싫어해서 이쪽은 안 오긴 했는데 저희 아이도 특성화 고등학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엄마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니까 너무 좋아. 학교가 얼마나 걸리냐면요. 저희 집이 성북구인데 좀 멀리 보내요. 1시간 좀 더 걸려요. 근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잠 많은 애거든요. 토요일 지금 아마 자고 있을 시간이죠. 근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니까 나는 좋다. 네, 이러면서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2003년도 저희 학교 와서 저희 학교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즐기는 거를 봤어요. 아까 교장 선생님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집에를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인문계 고등학교 뭐 야간 자율학습 선생님들이 잡으러 다닌다는데 저희는 내쫓는 9시 되면 얘들아 이제 그만 가야지. 근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요 한 얼마간은 그렇게까지는 애들이 저희가 진짜 미리 쫓아내기는 했지만 여튼 그런 학교라는 걸 먼저 살짝 귀뜸해 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렇다면 얼마나 좋길래 그러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요 이제 여러 기사들 중에 그래도 좀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은 거 몇 가지만 골랐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학교가 작년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앞으로 인공지능 분야의 인재가 너무나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10개 학교 정도만 앞으로 3년간 뽑아서 인공지능 학교로 지정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저희 학교가 1년 차에 바로 뽑히게 된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아이고 바뀌었군요. 두 번째가 그거고요. 첫 번째는 이 그림이 조금 작게 나와서 잘 안 보이는데 지금 저기 교복 입고 있는 학생들 교복이 여기 둘 보이세요? 여기 좀 이게 흐릿하지만 누군지 아시겠죠? 네,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일자리위원회라고 해서 대통령 직속기관이 있대요. 그래서 청년 일자리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저 때는 5차 무슨 회의였는데 전화가 온 거죠. BH 행사에 초대되셨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제가 마침 받았거든요. BHC? 근데 몰랐는데 BH가 뭘까요? 이러면 또 이제 제가 또 바로 들어갑니다. 이게 저희 부장님이 협찬해 주셔가지고 이거 모 기업의 좋은 상품권. 네. 혹시 BH가 뭔지 혹시 아시는 분? 그냥 질르세요. 네. 그쵸. 나도 그런 줄 알았어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네, 아니더라고요. 또 대통령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대통령이 계시는 곳 청와대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블루하우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얘기하길래 이게 뭔 일이야? 근데 이렇게 초대 가는데도요, 막 뭐 별거 서류를 다 냈어요. 근데 여튼 이제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는 그런 행사에 초대받은 정말 유일무이한 특성화 고등학교라는 거, 요것도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거는 나중에 한 일인데 중소기업 이제는 중소벤처기업부죠. 거기서 저희 학교를 추천을 해주셔서 저희 학교가 갔다고. 하여튼 그런 학교고요. 그 뒤에도 당연히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의 목표는 사회에 나갈 아이들을 길러내는 곳입니다. 그 목적에 맞는 곳이라고 여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는 저희 학교의 먼저 교육 철학과 내용들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 학교는 기독교 학교입니다. 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래서 이타적인 마음을 길러내는 그러한 것을 기본적인 교육 철학으로 갖고 있고요. 그러한 교육 철학 아래 저기 보시듯이 자유인, 문화교양인, 세계인, 가족공동체, 전문인이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어떤 전략으로 하느냐. 아이들이 모두 다 미래를 지향할 수 있고 글로벌 커리어를 닫고
그 모든 일들을 해나갈 때 내가 주인인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한 그러한 아이들을 키워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학교에 대한 좀 더 안으로 들어가 볼 건데요. 이거는 지금 쭉 읽어보시면 이게 다 뭐지 하실 텐데 이게 다 뭐냐면요. 정부 부처 지원 사업이나 교육청 지원 사업이라는 것들입니다. 지원이라고 한다는 거는 뭔가를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냐면 정부에서 예를 들면 중소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을 할 건데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했으면 좋겠고 그러려면 어느 학교들 한번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을 내보십시오 하면 저희는 열심히 제안서를 씁니다. 그래서 막 책 한 권씩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계획을 제출을 하면 이 학교 괜찮네? 그러면 이제 지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정부 부처 지원 산업들은 보통 억 단위의 돈들이 내려오고요. 그러면 환경을 개선하고 학생들 프로그램에 사용을 하고 방과후 수업을 지원을 하고 외부의 멋진 강사님들을 모셔오고 그런 것들에 다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사실은 이런 거를요 다른 학교 비하는 아니지만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 다른 학교는 이 중에 몇 가지 안 되는 거 하면서도 굉장히 어려워들 하세요. 그런데 저희 학교 선생님들은 정말 이렇게 작고 똘똘 뭉쳐서 함께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제분들을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학교에 오시게 되면 좋은 프로그램들을 너무 당연하게 이제 이렇게 막 받게 되실 거예요. 저희 학교는 게임 개발 계열과 인공지능 융합 계열 크게 두 개의 계열로 있습니다. 각각의 계열에는 두 개의 학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그 네 개의 학과가 모두 하나의 학급씩 이루어져 있는 소규모의 학교입니다. 게임 개발 계열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는 게임 개발 계열로 입학을 하고요. 2학년에 올라가서 게임 컨텐츠과 VR 컨텐츠과로 나뉘어서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는 이제 그래픽 디자인과 프로그래밍을 좀 더 공부하는 학생들이 더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배우는 교과목들은 게임 개발 계열은 이러합니다. 그래서 뭐 이 안에 사실은 되게 크게 뭉뚱그려져 있는 교과목들이 제목이에요. 특히 전문 교과는요. 그래서 안에 내부적으로는 좀 더 자세한 많은 내용들이 있다는 거를 참고적으로 아시면 좋겠고요. 특성화 고등학교 오면 뭐 국어, 영어, 수학 안 하느냐 절대 아닙니다. 네, 당연히 하게 되고요. 네, 그 대신에 1학년 때 비율이 인문 교과, 보통 교과 비율이 조금 더 높고요. 2학년 되면 한 절반, 3학년 되면 실습 교과가 훨씬 많아지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 융합 계열 같은 경우는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과 그다음에 빅데이터과 이렇게 두 개로 나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기술을 이용해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 그다음에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 데이터에 대한 어떤 분석, 그거를 이용한 어떤 데이터 과학 쪽으로 나가는 그래서 그렇게 또 두 개의 학과로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 네 개의 과 모두 다 사실은 기반은 IT 기술이죠. 그런데 보여지는 것들이 게임이나 어떤 새로운 컨텐츠로 보여지는 기술을 만드느냐 AI 기술을 활용해서 어떤 소프트웨어나 웹페이지나 앱을 개발하느냐 그런 정도의 차이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본은 사실은 프로그래밍 디자인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연상을 하시면 다 맞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 융합 계열에서 배우게 되는 교과목은 이러하고요. 네, 한번 이렇게 쭉 보시고 실습 환경들 간단히 사진을 모아 놓은 건데요. 맥 PC는 사실은 전에는 저희 학교가 이게 좀 자랑거리였어요. 왜냐하면 다른 학교는 진짜 안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저희는 정말 최신. 네, 유치한가요? 네. 어쨌든 그래서 맥 PC로 해서 디자인 수업들은 다 저기에서 100%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나머지 기기들도 정말 최신의 것들, 아까 보셨던 여러 가지 지원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항상 학생들에는 정말 최신의 기기를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저런 걸 HMD라고 하죠. VR 장비, 그죠? 예, 그런 것들도 저희는 수년 전부터 학생들이 이미 테스트를 해보고 직접 만들어보고 하는 환경들을 갖추어 놓고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 교육과정 잠깐 아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제 실제 어떻게 되어지냐 1학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문교과 중심이 조금 되어지긴 해요. 그렇지만 2학년 때 올라가서 선택해야 될 교과의 전반적인 개론 수업들을 들으신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뭐 독서 교육 이런 거 너무너무 중요하게 하고 있고요. 2학년에 올라가서는 이제 전공을 선택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게 되고 3학년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프로젝트 중점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동아리 활동이나 그다음에 자신이 이렇게 관심 있어 하는 공모전을 나간다거나 그런 일들은 학년 구분 없이 다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밑에 보시면 이걸 뭐 학년하고 연관진 건 아니고요. 1인 1학기, 1인 1동아리, 1인 1데스크 저런 말이 이제 저희의 어쩜 이렇게 표어같이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첫 번째 1인 1학기 같은 경우는
1학년이 들어오게 되면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고 해서 일주일에 딱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는 전교생 모두가 관현악의 악기를 선택해서 배워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애들만 남아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다 악기를 선택해요. 누구는 바이올린, 누구는 비올라, 누구는 첼로, 뭐 또 뭐죠? 저도 그래서 이렇게 껴서 요즘에 좀 같이 해본 그 클라리넷, 플룻 뭐 이런 거 다 있어요. 악기는 학교에 구비를 해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별로 위생은 정말 음악 선생님 너무 꼼꼼하셔가지고 막 자외선 살균기에 뭐에 막 그래서 열심히 그렇게 관리하면서 1인은 1학기 교육. 저희는 IT 기술을 가리키는 곳이기 때문에 기술만이 사실은 지금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정말 기본적인 인문학 교육이나 그런 음악적인 교육, 예술 교육이 같이 되어져야 정말 제대로 된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러한 교육을 저희는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인 1 동아리는 말 그대로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전공 동아리에 가입을 하거나 혹은 자기가 원하는 분야에 가입을 하게 돼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보시면 1인 1데스크 요거는요 프로젝트 중심 수업을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정말 방과 후 시간에 저희는 모든 실습실 다 개방해 놓거든요. 애들 나가면 막 문 잠그고 이러지 않고요. 문 다 개방하고 애들이 모두 다 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쫓아내면 그 다음에 이제 문을 마지막에 잠그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정말 자유롭게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저희가 얘기하는 저 1인 1데스크는 거기에 더 더불어서 왜 대학원생들 보면 자기 연구실에 자기 자리 있잖아요. 대학교 학부생만 해도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것처럼 자기 자리를 놓고 자기가 거기에서 하고 있던 프로젝트를 계속 연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환경들을 지금 구축하고 있고 그거에 맞는 교육 과정을 저희가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는 거는 글로벌 교육, 전공 심화, 이타적인 교육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1인 1학급 1학급 1해외 아동 후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어디서 봤는데 박진영이 뭐 그랬대요. 자기가 돈도 많이 벌어보고 막 이렇게 유명세도 타보고 했는데 인생에서의 어떤 의미를 자기가 찾을 수가 없었는데 결국은 뭔가 다른 사람한테 기여하는 거에 대해서 의미를 찾을 수가 있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걸 어디서 봤어요. 근데 저희는 그것도 결국은 아이들한테 어렸을 적부터 교육이 정말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1학급 1해외 아동 후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저희 학교가 컴패션이라고 하는 그 단체하고 협약을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급당 해외의 어려운 아동하고 후원을 맺어서 이 학급의 학생들이 얼마씩 17일반에서 기부하는 돈을 학생이 그 해외에 있는 아동에게 후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학년 초에 들어오시면 사전교육 컴패션 기관에서 나와서 다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어떤 아동하고 어떻게 맺게 되는지 이제 그런 설명들을 해준 후에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말뿐이 아니라 전인교육인 교육을 하기 위한 다양한 고민을 하면서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을 기획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교장 선생님께서 이렇게 자랑으로 말씀하셨던 VR 컨텐츠 실제 컷들을 모아놓은 건데요. 저희 학교에는 학교 기업이라고 해서 학교 안에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사업자 등록번호를 갖고 있는 기업이 있어서 이 기업이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다른 어떤 회사에서 제안을 하면 거기에다 저희가 이렇게 제안서를 내고 따와서 수주한다고 하죠. 그 프로젝트를 따와서 진행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국가보훈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별로 계속해서 뭐 호국편, 보훈편 뭐 이런 걸로 해서요. 예를 들면 그 내용이 뭐냐면 6.25 전투 중에 왜 막 많이 밀려갖고 거의 그 끝까지 포항에서 전투됐었던 그 뭐 다부동 전투라고 하더라고요. 제 역사가 너무 약해서 다부동 전투에서 있었던 그 일을 학도병의 시점에서 만든 VR 컨텐츠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이따 체험해 보실 수 있을 건데요. 그런 것도 학생들이 만들었고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 국가보훈처에서 그러한 내용을 기획하는 시나리오 작가하고 저희 학생들 선생님들이 함께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의 프로젝트를 처음 딱 했더니 반응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그 뒤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는 뭐 독도도 만들었었고요. 4.19 학생운동에 대한 내용을 방탈출 게임을 VR 형식으로 만들어서 그런 것도 지금 진행을 해서 여러 곳에 전시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걸 잠깐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그 4.19 이거의 학도병 방인데 학도병이 아니죠 이때는 학생운동한 그 학생의 방인데 그 학생이 요 방 안에 뭔가 어떤 뭐 이렇게 힌트들이 있어서 방탈출 게임 아시죠? 예, 그런 모티브로 해서 만든 것들도 있고요. 뭐 맨 왼쪽 1번에 보시면 저게 그 학도병의 시선에서 만들어진 그 게임 VR 게임입니다. 나중에 한번 직접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글로벌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요거는 그냥 한번 보세요. 이거는요 그냥 해외에 가서
구경하고 오는 거예요. 아, 이 나라의 IT 기술, 여기에 대학교에 이런 연구실, 뭐 예를 들면 일본의 대학원 어디 연구실에를 다녀왔었는데 기능성 게임을 만드는 그런 연구실이었어요. 그래서 그 대학원생들하고 저희 학교 학생들이랑 같이 막 만든 거 보고 뭐 이런. 근데 그거는 순전히 구경을 하고 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쨌든 프로그램들. 네, 근데 저희 학교는 이것에 그치지 않고요. 자, 여기 보시면 국제 게임 전시회를 저희가 참가하는데 구경하고 오는 참가가 아니라 부스를 직접 운영을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만든 게임을 들고 나가서 외국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저희 게임을 보여주고 설명해주고. 여기 보시면 이게 설정이 절대 아니고요. 진짜로 저희 학교 학생이고 외국에 여긴 독일 게임스컴이었었거든요. 거기에서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중국의 차이나 게임, 그다음에 차이나 조이, 차이나 조이, 그다음에 일본의 도쿄 게임 쇼, 그다음에 독일의 게임스컴. 이게 게임의 어떤 그쪽의 전시회 중에서는 정말 되게 유명한 그런 게임 전시회들이거든요. 아마 여기도 관심 있는 학생들은 아실 텐데 국내에는 지스타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류의 그런 게임 전시회라고 보시면 되는데 세계적인 대회에 저희 학교가 나간 거죠. 그다음에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입니다. 요 그림은 아까 그 교장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에서 저희가 인턴십 프로그램 했던 건데요. 교육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진행을 한 프로그램이고요. 저희가 약 7년간 진행을 했는데 거의 계속 우수학교로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 프로그램이냐면 3개월 동안 보통 1개월이나 2개월 정도는 영어 교육을 해요. 영어 어학 연수 보내시는 거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도 그 인도 벵갈로의 CMR이라고 하는 유명한 공과 대학의 영어 클래스를 저희를 위해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한 달은 회사에서 인턴십 프로그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걸 약 7년간 했었는데 왜 하필 인도지? 벵갈로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여기는 우리나라의 가을 정도 되는 날씨고 그다음에 그 세계 유수의 IT 기업들의 지사가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저희가 쭉 진행을 하다가 원래는 제가 이 다음에 사실은 퀴즈를 내는데 혹시 기억을 하시나 모르겠지만 제가 한 번 더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교장 선생님이 한 번 이렇게 딱 말씀하셨었거든요. 저희가 지금 이제 7년간은 여기랑 했었는데요. 올해 작년부터는 다른 나라하고 합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네, 죄송해요. 아까 받았으니까. 다시 한번 손 들어주시면 죄송해요. 저기 엄마. 네, 어머님 한 번만. 맞습니다. 네, 네덜란드라고 정확히 말씀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앞에 앉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 저기까지 가려면 좀 걸리거든요. 네, 계속 좀 더 말씀드리면 네, 아까 스포를 하셔갖고 저희 교장 선생님이 네덜란드하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거는요. 게임잼이라고 하는 행사에 저희 학교 학생들이 참여한 사진입니다. 게임잼이 뭐냐면 한 이틀 정도, 3일 정도를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룹을 나누어서 팀을 짜서 게임의 기획부터 결과 만드는 것까지를 하는 그런 행사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해커톤이라고 하는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그런 유사한 행사입니다. 처음에 저희 학교가 저희 영어 선생님께서 네덜란드 어디 이렇게 문화원이었나 어디를 갔는데 외국의 대학 중에 기능성 게임과 게임에 열심히 하는 학교가 있다더라. 듣고 먼저 컨택을 했어요. 우리가 한국의 서울에 이러이러한 학교인데 우리도 너희가 하는 게임잼에 참여하고 싶어라고 했더니 응? 하신 거예요. 뭐 왜 그 속된 말로 듣보잡? 네. 듣도 보도 못한 학교가 우리 하는 거 하겠다고? 심지어 거기는 어느 학교랑 하고 있었냐면요. 원래 이것도 막 퀴즈를 했었는데 제가 하나가 남아가지고 이거 다음번 퀴즈 하려고 잠깐 남겨놓고 포항공대랑 하고 있었어요. 네, 포항공대 하면은 그래도 좀 느낌 오시잖아요, 그죠? 그 정도의 학교와 네덜란드 저 대학이 하고 있었는데 저희 학교는 처음 무시당했었죠. 근데 저희 좀 보내주세요 해서 처음에 2명만 갔어요. 선생님 한 분하고 2명이 갔는데 반응은 어땠을까요? 네, 스토리 아시잖아요. 당연히 환영을 받았고 그 다음에는 너네 10명 올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저희는 계속 해마다 학생을 보냈고 좀 이따가 이제 거기를 다녀온 학생의 얘기도 아마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는 또 뭘 하고 있냐면 코로나 시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교수님들하고 저희하고 온라인 과정을 열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저 앞에 수염 이렇게 멋지게 나신 저분은 그래픽 디자인 교수님, 딤 교수님이라고. 뒷분 이렇게 얼굴 조금 보이시는데 저분은 이제 프로그래밍 쪽, 게임 쪽의 엔진이랑 이런 걸 개발하시는 닐스 교수님이라고 해서요. 정말 너무 열정적으로 저희 학교 아이들한테 온라인 수업을 계속 진행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고 이거에 그치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그 교육부 지원은 아니고 교육청 지원으로 바뀌긴 했는데 여튼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코로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행이 돼서 저희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냐면요. 여기 이거 혹시 게더타운이라는 거 요즘 많이 들어보셨죠? 메타버스 플랫폼, 그렇죠? 예. 메타버스라고 하는 그 플랫폼을 활용해서 지금 이게 여기가 지금 사무실이고요. 여기 지금 여기 외국인 여기 얼굴 보이는 외국 분들 이제 그 회사의 기업의 이제 그 뭐야 개발자랑 아침 미팅하는 장면이에요. 네. 그래서 학생들이 실제 이렇게 인턴십을 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보시면 학생들이 매일매일 근무하는 거에 대한 일지를 작성한 거죠. 네. 그리고 저 위에 보시면 이제 프로젝트가 실제 진행할 때 보면 그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 진행 관리를 위해서 학생들이 실제 기업에서 사용하는 걸 같이 다 경험해 본 거예요. 저 트렐로인가 아마 그 플랫폼으로 알고 있는데 여튼 그런 것들을 직접 해본 거죠. 그래서 잠시만 한번 이때 그래서 학생들이 만든 그 결과물은요. 학생이 유튜브에 올려놔가지고 이때 학생들이 VR 게임을 만들었고요. 이 게임 같은 경우는 뭐였냐면 경치 좋은 데를 다니면서 미션을 수행하는 그래서 사진을 찍는 그런 게임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Take a picture 영어인데 of white and square tree 뭐 이런 미션이 있어요. 그러면 그 미션의 사진을 찍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 글로벌 그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이 만든 결과물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냥 뭐 구경하고 오고 잠깐 체험하고 오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안에 현장에 깊이 그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해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거는요, 이제 우리 학교 학생들이 어떤 결과물들을 냈는지 이제 그런 거 이제 쭉 보시는 거고요. 요러한 게임들은 다 지금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서울 디지테코라고 검색하시면 대다수 나와 있는 게임들입니다. 그래서 직접 설치해서 해보실 수 있고요. 네, 광고는 좀 끝까지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농담처럼 말씀드리지만 네, 좀 진심도 있습니다. 네. 자, 이거 보시면 컵이라고 하는 게임 같은 경우는요. 저희 학교 내에서도 교내 게임잼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교내 게임잼에서 1등 했었던 작품이에요. 저게 무슨 내용이냐면 컵 안에 물이 담겨 있는데 그 담긴 물을 흘리지 않고 지정된 목표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저 때에 그 저희가 항상 저 게임잼을 하면 주제를 주거든요. 저 때의 주제가 뭐였냐? 웨이브였어요. 파도. 근데 애들은 저기까지 생각이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물 안에 들어있는 컵의 흔들림 그것이 웨이브 주제와 연결되어져서 만들어진 게임이에요. 그런 식으로 네 정말 아이들이 많은 걸 펼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제공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탭 칸타빌레 저거는 제가 이번에 중학교 홍보 가면서 저거를 저도 모르게 시작해서 저 게임이 뭐냐면 악기들이 되게 많아요. 방치형 게임이라 그래서 그냥 두는 거예요. 좀 이해는 안 갔었어요. 저도 야 게임은 해야 맛 아니야. 그런데 그냥 냅두는 거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냅두는데 음악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냥 기본 음악만 나오다가 그 음악 안에다가 악기를 추가를 하면서 그 음악이 좀 더 풍성해지는 거죠. 제가 이 게임을 오래 접속할 수 있을 때마다 경험치가 쌓이고 돈이 생기면 새로운 악기를 사고 경연대회를 나가고 이 안에 막 되게 많은 스토리가 있어요. 그런 게임을 지금 이거 고2 때 학생이 만든 거고요. 요번에 원래 지난번 입학 설명회 때 그 학생이 와서 얘기를 해줬었는데 너무 바빴고 요번에는 다른 더 좋은 학생이 왔습니다. 여튼 요걸 만든 학생이요. 이걸 모티브로 한 또 다른 게임을 요번에 출시했는데 이제 게임 회사의 개발자로 기획자로 취업을 했거든요. 그 학생이 만든 요번 게임이 이거랑 비슷하더라고요. 봤더니요. 근데 벌써 10만 다운로드 됐다고 어제 뿌듯해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자, 그런 식으로 하여튼 이런 게임들도 다 지금 이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플레이스토어에 있습니다. 네, 이런 것도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디자인 쪽 학생들이 교육청하고 협업을 했던 결과물입니다. 초등학생의 교재고요. 경제적인 내용들을 학생들이 보기 쉽게 만화로 만든 캐릭터인데 저기에 들어가는 그림을 저희 학교 학생이 그렸다고 저기 보이시죠? 네. 요거는 저희가 1팀 1기업이라고 해서 동아리 말고도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것 중에 회사하고 소그룹의 학생들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회사에 필요한 프로젝트를 학생들이 진행해보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조경호는 뭐냐면 페이퍼 토이라 그래서 종이 인형인데 어떤 종이 인형이냐면 커피 우리 캐리어 전 정말 그게 아깝더라고요. 커피 캐리어 있잖아요. 이렇게 담아가지고 들고 다니는 거에 여기 이렇게 종이를 뜯어내면 접으면 얘가 지금 이렇게 평면으로 보이시지만 이렇게 종이 인형이에요. 진짜 이렇게 입체로 되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던 기업이 다양한 캐릭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저희 학교 학생들하고 실제 그래픽 시간에 이런 것들을 애들이 만들면 회사에서 가져가서 거기에 쓸만한 것들을 골라서 실제 상용화했었던 네, 그런 프로젝트였고요. 이 말고도 다수가 있는데 네. 자,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래픽 아이들이 정말 내가 이런 걸 만들어 보고 싶다 해서 이제 그린 그런 그림들이고요.
요거는 웹페이지 디자인을 실제 있는 걸 모작을 한 거예요. 이거는 MBC 아닙니다. 네, 모작한 거. 자, 그다음에 요거는 사실 아까 영상 계속 돌아갈 때도 나왔었던 내용이긴 한데요. 저희가 AI 쪽에 AI과가 만들어져서 이제서 하느냐 그게 아니라 이미 아이들은 관심이 많아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왼쪽에 보시면 용산 03번 버스봇이라고 하는 건데 저거는 오늘 오실 때 아마 좀 어렵네. 우리 아이 다니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어떠냐면요. 이렇게 오시면 내려서 03번 버스 타면 여기 중간에 내려서 후문으로 들어오면 버스 내려서 후문까지가 2분도 안 걸려요. 네, 그냥 바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정말 중요한 존재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뭘 만들었냐면 버스 언제 오고 이런 거를 챗봇 통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근데 심지어 뭐도 있냐면 큰 버스가 언제 오느냐, 작은 버스가 언제 오느냐 이제 그것까지도. 네,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만든 거를 지금도 잘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용태기 같은 경우에는 용산 서울디지텍 그거예요. 합성어. 그래서 용산 경찰서하고 같이 얘기해서 요런 상담을 할 수 있는 학교 폭력 상담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금도 검색해서 보시면 다 쓰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얼마 전에 요 오른쪽 걸 보시면은요. 포스텍에서 포스코에서 경진대회가 있었습니다. AI 관련된. 그래서 저희 학생이 어떤 걸 만들었냐면 요즘 왜 스몬비 맞나요? 이거 보고 다니면서 막 정말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핸드폰 보다 보면 어디가 찾길인지 어디가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앱을 저희 학생이 개발한 건데 어떤 내용이냐면 저렇게 그 횡단보도가 보이면 어떻게 되냐면 횡단보도 경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감지되었습니다라는 게 이제 알림이 핸드폰 상에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계속 실행해 놓는 프로그램 저절로 안에 이거를 뭐 백그라운드에서 돌리고 있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여기 보면 얘가 백그라운드에서 상주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학생이 한 말이에요. 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을 이렇게 깔고 다니다 보면 것들이 되어 있으면 그거에 대한 경고를 띄워주는 그런 AI 프로그램을 애들이 개발해서 상을 받은 그러한 사례입니다. 요거는 정말 많이 상을 받아서 뭐 이거를 뭐뭐입니다 말씀드릴 건 아니고 저번에도 한번 1차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하기 위해 아이들은요 애들끼리 얘기해요. 터졌다고. 이번 프로젝트 터졌어요. 폭망했어요. 나 쟤랑 싸웠어요. 막. 근데 그런 경험이요. 그런 경험이 결국엔 이런 결과물들을 만들었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결과물 안에는 물론 잘 돼서 상을 받기도 했지만 못했지만 그래도 그런 소중한 경험들을 아이들이 갖게 됐다는 것. 사실은 내세울 때는 뭐 이런 거 내세우죠. 저희도 솔직히. 그렇지만 그 안에는요. 정말 실패라고 하는 거는 또 다른 성공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그런 수많은 시도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결과들을 이뤄냈지만 그 안에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것들을 좀 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정말 궁금하신 요 내용 마침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좀 힘드시죠? 제가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 요 부분을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아까 교장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그렇게 자랑을 했는데 결과는 어떠하니? 사실은 진로잖아요. 정말로 저희는 저희 학교 목적에 맞게 IT 분야에 취업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은 이제 좀 이따가 또 사례 나와요. 보시면 되는데 이러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대학을 가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는 원래 목적에 맞는 정말 제대로 된 곳에 취업을 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그러한 결과물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들이 죄송합니다. 연봉이 어떻게 되는지를 저희도 궁금해서 봤어요. 졸업 직후에는 사실은 최저 받습니다. 네. 회사에서 얘들을 뭘 믿고 처음부터 많이 주겠어요. 근데 어떠냐 하면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면 학생들의 연봉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고요. 정말 이제 몇 명의 경우 정말 이게 전부 답니다는 아니지만 3년 차인데 6천 깜짝 놀랐어요. 저보다 낫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돈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그 자리에 가서 얼마나 자기 역할을 잘하고 자기 일을 가치 있게 여기면서 행복하게 사는지 그게 더 중요하긴 하지만 여튼 이렇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제가 이 하나를 남겨놓은 이유가 어제 저희 학교 졸업생 중에 넥슨에 취업한 학생이 왔어요. 저희 3N의 학생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이제 넥슨으로 걔는 이제 저희 학교에서 정말 열심히 밀고 있는 커리어는 어떤 커리어냐면 얘들아 너희는 이렇게 해서 남학생들 많으시잖아요. 아직까지 저희는 병역 문제가 있잖아요. 언젠가 통일이 되겠지만 군대를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희 학교에서는 중소기업 인력 양성 사업, 국토부의 공간정보 인력 양성 사업 이 사업들에서
우리 학생들이 채용하시는 기업의 경우 병역 업체로 지정을 받기가 수월하세요. 그래서 물론 그 회사가 조건이 돼야 된다는 전제는 있지만 그렇게 수월해지게 병역을 이렇게 되는 지정 업체가 되시고 저희 아이들은 거기서 병역 지정 이렇게 받고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해서 그리고 나서 그때도 계속 걔들은 경력을 쌓고 있는 거잖아요. 그 경력이 다 끝나고 나면 애들이 이직을 하면서 대기업으로 가게 되고 이러면서 자기가 또 다른 걸 목표로 삼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 그 학생의 경우 졸업을 해서 병역 특례가 다 맞춰졌고요. 그 다음에 그 경력을 해서 그 넥슨이라는 N사에 이제 취업을 했어요. 이직을 했어요. 그래갖고 저번에 페이스북을 봤더니 오토바이도 사고 뭐 차도 멋있는 거 사고 막 그랬더라고요. 나중에 어제 물어봤더니 오토바이 팔았대요. 여튼 네, 그 학생이 몇 살일까요? 맞춰보세요. 이렇게 손 들고 말씀해 주셔야 제가 저기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여기 네, 몇 살? 25. 아니에요. 미안해요. 제일 먼저 죄송해요. 제일 먼저 저기 네 말씀해. 네? 어떻게 알았지? 좀 건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보통 24시면 특히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학교에서 아마도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거고 병역 문제를 해결했을까 말까인 경우도 있을 거예요. 심하게는 좋은 대학 갈 거야 그래가지고 막 삼수하고 사수하고 하면 그 나이가 이제 1학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 학교 학생들은 정말 어른스러운 모습으로 24살에 그런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 학생의 경우도 앞으로의 꿈이 또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오신 모든 분들 다 어떻게 앞으로의 계획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다 너무너무 소중한 계획이실 거라고 믿어져요. 그런데 여러 가지 선택을 하시는 경우에 이 경우도 집어넣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랑질을 좀 계속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뽑나. 네, 저희 학교 특성화 전형은 다 일정은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뽑게 되는 인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학교는 4개 학급을 운영하기 때문에 게임 개발 2개 학급, 인공지능 융합 계열 2개 학급 해서 총 4개 학급을 선발하게 되고요.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으로 구별이 됩니다. 특별 전형 같은 경우에는 성적은 보지 않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출결, 봉사활동,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포트폴리오가 포함됩니다. 그다음에 심층 면접 이런 식으로 해서 점수를 산출을 해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됩니다.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정말 성적으로 뽑게 돼요. 근데 그 인원은 5명에서 10명 정도를 뽑게 되고요. 그 외에는 특별 전형으로 해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됩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긴 얘기를 마쳤는데요. 이제 진짜로 더 좋은 이제 순서로 아마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처음에는 좀 떨렸는데 너무 잘 들어주셔가지고요. 제가 또 너무 신나게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하여튼 경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저의 이야기가 여기 오신 여러분들 진짜 시간 내서 어렵게 오셨는데 선택에 정말 도움이 되시는 그런 시간이셨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